네, 진사로입니다. 2026학년도 9월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11번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옛 대한제국 공사관이 사진에 나와 있네요. 자,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인데 지금 쭉 보다 보시면 1882년 조선은 서양 국가 중 최초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민혁이 기령을 사절단으로 파견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미국과 체결한 조약, 특히 이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요. 물론 이제 이전에 근대적 조약을 일본하고 이미 강화도 조약 이런 걸 맺었어요. 근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강화도 조약에는 없었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간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혜국 대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랑 어떤 계약을 맺게 되면 미국과도 그에 상응하는 조건의 계약을 자동적으로 맺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국 간섭을 초래하였다라는 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청일 전쟁이 끝난 후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안 돼, 일본 니네가 뭔데 하고 막았다는 얘기죠. 그게 삼국 간섭입니다. 자, 러일 전쟁 중에 체결되었다. 요거는 이제 1차 한일 협약 정도가 있겠네요. 이때 이루어진 게 고문 정치, 재정고문 베가타 화폐정리 사업, 그 다음에 외교고문 스티븐스 들어옵니다. 자, 간도를 청해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거는 간도 협약인데 이게 정답 선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1909년.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나라랑 청나라 사이에 간도가 누구 땅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걸 협의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교권이 없는 상태여서 일본이 대신 협의를 해줬는데 너네 청나라 땅 하고 인정해버린 게 간도 협약이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파병의 계기가 되었다.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제 개발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잡고 있었어요. 이 박정희 정부에서 그걸 위한 기초 자금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해서 이제 전쟁 관련된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받고 전쟁 물자 생산 이런 것도 있었다 보면 되겠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한제국 가를 부인하다. 황제는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겠다고 전보를 보냈고 현재 형태로는 결코 가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 행위로 인한 혼란, 일본의 포위망을 뚫고 소식을 외부 세계에 전했다라고 돼 있죠. 자, 당시 일본 정부는 가의 체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아셔야죠. 을사늑약입니다. 자, 이게 그냥 황제가 조인한 조약이 아니다 보니까 을사조약이라고 부르지 않죠. 을사늑약이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맺은 약속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통감부에 설치해요. 자, 외교권 박탈 및 통감부 설치, 요게 이제 을사늑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영향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을사늑약의 영향이 뭐가 있냐면 헤이그 특사가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의 고종께서 이 을사늑약의 체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을사늑약과 관련된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벌론이 대두하는 배경이 됐다. 이거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의 영향이 북본론, 그러니까 북본론의 배경이 병자호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강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되었다. 요거는 동학농민운동 중에서 전주화약, 이제 전주에서 그 정부 관리들과 농민군이 화합의 약속을 맺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맺어진 약조에 의해서 농민들은 집강소를 설치하고 패전 개혁안들을 내놓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군대 해산을 규정하였다. 요거는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정미 7조약. 요것 때문에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의병이 일어나죠. 그걸 정미의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미의병에 해산된 대한제국 군인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이제 굉장히 규모가 커집니다. 이 관련된 게 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거기에 배경이죠. 자, 그 다음에 부산의 2개 항구가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강화도 조약. 자, 다 어렵지만 중요한 키워드라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13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중국에 건너간 후 베이징에서 김원봉이 이끄는 가에 입단하였다라고 돼 있고, 자, 조선 총독부에 잠입하여 폭탄 던지고 탈출했다. 황푸탄 의거에도 가담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가에 입단했고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진 후 은신하였다. 자, 총격전을 벌이다 자결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가단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열단입니다. 자, 이 의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해도 김원봉이 이끄는 단체. 이 김원봉 선생께서 의열단을 조직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활동했던 주요 분으로 이제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의사. 요 3분 정도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요 3분 정도는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상옥 의사는 종로경찰서,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및 식산은행, 그리고 이 김익상 의사는 조선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던지셨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의열단의 그 활동 지침이에요. 이게 조선혁명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이 4번이에요.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게 의열단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요거 작성하신 분은 신채호 선생이에요.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신채호 선생께서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국채보상 기성회예요. 다만 이제 시험에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면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오산학교랑 대상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 파리 강화회 대표를 파견하였다라는 건 이제 신한청년당이고, 저기서 말하는 대표는 김규식 선생이에요.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보냈다. 신관회 N해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법령에서는 회사의 설립이 조선 총독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었고, 총독이 해산을 강제 해산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설립 제한했고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죠. 회사 설립이 총독의 허가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회사령. 이건 이제 흔히 회사 설립 허가제. 자, 지금 이 시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를 아셔야 되죠. 191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단 통치가 자행됐던 그 시기예요. 헌병경찰제 시행, 그 다음에 뭐 태형 같은 이런 형벌이 있었고, 직결심판, 그리고 공포분위기 조성인데, 이 공포분위기 조성은 기억하셔야 돼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가 들어간다라는 게 공포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원, 이게 1910년대죠. 무단 통치. 자, 공명첩을 발급받는 농민, 이 공명첩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세도정치식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죠. 이 공명첩은 그 양반이 되기 위해서 받는 첩지라는 거. 이거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이 농민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농민이다라는 뜻입니다. 홍경레이드 안에 참여하는 상인 역시 세도정 지식이에요. 순조 때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는 장교, 이건 이제 6.25 전쟁 중에 있었죠. 4.13 후원 조치에 분노하는 시민,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일제강점기 대일항전을 벌인 땡땡땡땡땡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군대로 충칭에서 창설되었습니다 라고 했고, 초대 총사령으로 지청천이 취임하였다 라고 했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다운로드 받자마자 강의를 그냥 영상을 플레이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아직 뒤에를 못 봤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제 항일 무장투쟁 막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 뭐 국내 진공작전과 인도 미얀마 전선 있다 막 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15번에 나왔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 한국 광복군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부대 충칭에서 창설이 됐고 1940년대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 그 참전을 한 게 영국군 요청에 의해서 간 거고, 그 다음에 미국 OSS 전략정보국 특수부대랑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것도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초대 총사령관 지청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정답은 3번이고 다른 것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혁명군인데 1930년대에요. 남만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부대입니다.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되었다. 이거는 독립의군부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이었어요.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습니다. 요거는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의 부대예요. 그 다음에 그 대한독립군, 이거 더하기입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부대. 이 부대들 외에 여러 독립군이 연합해서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진 여러 번의 교전에서 전승을 거뒀다. 이게 이제 청산리 대첩이에요.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던 전투죠. 동학농민군입니다. 이 황토현 전투에서 그 전라도 지역의 관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자, 16번 갈게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3.1운동 때 시위에 참여해 옥고를 치는 강상호 선생은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백정들이 차별받는 것에 항거하여 가를 이끌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운동은 바로 형평운동이에요.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벌였던 운동, 이게 형평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형평운동이 나오면 조선형평사가 주도했다라는 게 따라와요. 이거는 형평운동만 기억하면 풀 수 있는 게 어차피 형평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 형평운동 기념탑이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저 탑은 실제로 진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고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꼽을 수 있어요. 자,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앞서 말씀드렸죠.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의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밑줄 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자료는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창간하에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 총선거 당일 투표소를 촬영한 사진이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국회가 구성됐다 이거죠. 이 국회는 바로 재헌국회입니다.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뜻이에요. 50 총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고, 이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헌국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재헌국회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헌법하고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 그러니까 헌법이야 당연히 법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그 법 중의 법이죠. 그리고 농지개혁법과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당시의 시대적 과제였어요. 특히 이제 정답은 4번인데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 당시 일제의 빌부터 먹고 살았던 친일 부역 세력들, 민족 반역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고 반민특위를 설치해서 활동을 했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가 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해요. 그래서 친일파 척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 자, 홍문관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조선시대 성종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이거 이제 1900년대 초.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이제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다가 거기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미국과 소련이 이제 협의해라 해가지고 열리게 된 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두 번의 회의가 있었지만 결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직하였다. 요거는 그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군부 5.16 군사정변 요걸 통해서 박정희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직했고 이후에 있었던 이제 헌법을 한번 바꾸고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고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죠. 자, 18번 갈게요.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한 서명자들은 쌍방의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적대행위 불역행위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유엔군 수석 대표랑 공산군 측 대표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정전의 형식으로 배듭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6.25 전쟁입니다. 자, 이 6.25 전쟁을 알 수 있는 게, 유엔군, 공산군, 그 다음에 다른 시험에서는 북한군, 한국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선지에 있었는데, 사실은 6.25 전쟁의 가장 대표적 키워드가 인천 상륙작전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 조금 더 어려워요.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인데, 이건 그냥 정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이 이승만 정부에서 이때 그 전쟁 중이었어요. 부산 임시 수도에서 총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는 바람에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이승만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돼요. 막 정치 깡패들까지 동원해가지고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게 되고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해라.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하던 때였으니까 이승만이 재선이 됐다.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이건 이제 고종 특기니까 독립협회.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 홍범 14조는 그 2차 갑오개혁때입니다. 독립협회는 헌이 6조죠.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삼천교육대가 운영되었다. 전두환 정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그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에요. 그 4.19 혁명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5.16 군사정변을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 일으켰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요거는 그 광복 당일에 있었어요. 1945년 8월 15일인데 당장 이제 조선총독부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총독부가 나가고 나면 행정과 치안에 공백이 생길 테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우리 민족 사람들이 만든 단체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요거 준비하신 분은 여운형 선생이에요. 자, 19번 갈게요. 미출신 사건이 일어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곳은 당시 평화시장 봉제공장의 내부를 재현한 공간입니다. 노동자는 1.5m 정도의 낮은 아래의 천장에서 15시간의 장시간 노동,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들고 분신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 노동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970년 초에 있었던 그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전태일 열사께서 본인의 몸을 분신하셨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197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정부는 박정희 정부예요. 이 사실 요 박정희 정부 시기라는 거를 알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은 좀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제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된 상태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몸을 불사르셨던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문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경제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경부 고속도로,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또 하나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포항제철이 만들어졌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가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자, 노급이 폐지되었다. 이거 통일신라 시대 초기 신문학. 이 반공령이 시행된 거는 1889부터 1890 사이에 있었어요. 함경도랑 황해도, 여기서 이제 반공령, 그러니까 쌀 유출을 금지하는 명령, 이게 시행이 됐는데, 일본이 이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야, 우리한테 한 달 전에 안 알려줬어. 이래가지고서는 알려줬어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억지를 부려서, 당시에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배상금 지불하고 다시 반공령 해제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흥선대원군 집권식입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발행했던 고액 화폐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20번 갈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남북 자주평화통일원칙 합의인데, 이게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원칙에 따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요거 박정희 정부 때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죠. 분단 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1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처음으로 열렸으니까. 자, 요거는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정부 때의 7.4 남북 공동성명과 김대중 정부 때 1차 남북 정상회담,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건데, 이제 이게 통일 관련된 걸로 보자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가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요때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5번이요. 남북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 이게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이 정답이고, 다른 거는 이제 다 그 박정희 정부 이전 일이에요. 장면 내각이 수립되었다. 이게 4.19 혁명 직후입니다. 이때 이제 그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헌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각 책임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수립됐던 내각이 장면 내각이었습니다. 다만 1년 후에 5.16 군사정변 나왔다 그랬죠. 자, 군국 기무처가 설치되었다. 1차 가보게요. 대한국 국제가 반포된 거는 대한제국 수립 이 시기에 있었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거는 그 50 총선거 이게 이제 50 총선거 한 달 전이에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제주도로 갔는데 이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파견됐던 군대가 이 무장대만 토벌을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제주 시민들까지 같이 이제 그 희생되는 이런 일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행된 2026학년도 9월 대학 수학 능력시험 모의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를 통해서 수능시험 한국사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